안녕하세요. 9월 18일 일요일 정근우 야구수다의 정근우 이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근우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특별 이벤트로 준비한 홈런 더비에서 최종팀 우승에 가장 좋은 성적을, 가장 많은 득점을 낸 많은 홈런을 쳤죠. 네, 많은 홈런도 치고요. 네. 네, 그 이야기는 잠시 또 다루겠습니다. 네. 서울고 영남대를 거쳐서 1993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4순위로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어깨 부상으로 만 1년 만에 은퇴 수순을 밟았는데요. 이후 중학교 코치, 초등학교 감독을 역임했다가 2015년 1월 서울고 감독으로 부임했었죠. 중간에 가족들과 함께 인도로 또 잠깐 갔다가 혼자 귀국해서 LG 트윈스 스카우트로도 잠시 활동을 했다고 해요. 고교 명문팀으로 꼽히는, 그리고 또 프로에 많은 선수들을 보내고 있는 서울고 야구부의 유정민 감독을 전화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정근우입니다. 저는 서울고등학교 야구 감독을 하고 있는 유정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얼마 전에 이제 KBO 신인 드래프트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서울고에서 몇 명의 선수가 지명됐죠? 올해는 제 예상은 잘하면 5명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3명으로 맞아요. 지명이 끝났어요. 어떤 선수가 지명된지 설명해 주세요. 김서현 선수가 전체 1번으로 지명이 됐고요. 이준서라고 이 친구는 원래 외야수인데 제가 투수로 올리는 경우들이 좀 가끔씩 있었어요. 이 선수도 어깨가 좋고 이러니 투수로 왼손인데 올렸더니 147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스카우트들이 깜짝 놀라면서 왼손 중에 최고로 빠른 선수라고. 물론 뭐 어렸을 때 투수도 좀 하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는 거의 투수를 안 했거든요. 주력도 괜찮고 어깨도 괜찮고 방망이도 굉장히 힘있게 치고 이랬던 선수인데 자기 기량이 올해 안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LG에서 좋게 봐주셔서 잘 뽑아주셨고요. 그리고 김도월 선수라고 유격수 보는 친구, 이렇게 3명이 감독님 이번에 1라운드 1순위로 하나이글스에 지명된 김서현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유정민 감독이 보는 김서현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워낙 그 심준석이라는 높은 산이 있었죠. 서현이는 어쨌든 전체 1번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었죠. 준석이가 미국을 가는 바람에 전체 1번을 받게 됐고, 스카우터들한테도 지금은 심준석이가 키도 더 크고 볼도 묵직하고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아마 서현이가 더 좋을 것이다. 지금 스피드보다 더 올라갈 거라 그랬어요. 저는 애들을 가르칠 때 최대치로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안 하거든요. 고등학교 때 너무 확 끌어올리면 뭐 부상이 올 수도 있고 그 변수들이 좀 나와서 관리하는 쪽으로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서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충분히 스피드가 더 올라올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우영이 같은 경우도 점점 스피드가 올라오고 있었죠. 지금까지. 충분히 160을 넘길 수 있는 선수다. 감각이 좋아서 변화구도 잘 던지고 컨트롤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수라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선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아니 스피드가 더 올라온다는 거는 지금 세계 청소년 대표가 가가지고 163km를 던지고 있는데 그거는 뭐 스피드건이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다음날도 보니까 101마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학교에서 연습할 때 비공식으로는 얼마예요 구속이? 155 정도, 150, 그 정도 선이었어요. 최고 구속. 150이 떨어지진 않는 선수? 그럼 김서현 선수를 언제 처음 보신 건가요, 감독님? 김서현 선수를 처음 본 건 이맘때 중학교 1학년 때 추계리그라는 서울시에서 하는 대회가 있어요. 자양중학교 선수였는데 키도 크고 늘씬하고 좀 그때는 좀 말랐었거든요. 약간 3쿼터로 던지면서 볼 움직임도 좋고 볼도 굉장히 빨랐어요. 당연히 중2라고 생각했거든요. 감독이 그 추성권 감독이라고 고등학교 동기라서 서울고 보내라. 내가 잘 기억하겠다. 중학교 1학년인데? 깜짝 놀랐어요. 결국은 뭐 감독님의 바람대로 서울고로 왔네요. 끝까지 따라 붙었죠. 많이 뺏겼던 애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있나요? 다른 학교를 빼앗긴 선수 중에서? 장재영이도 그랬고요. 빼앗긴 여러 선수들이 있어요. 감독님, 김서현 선수랑 상대를 해보니까 패스트볼이 회전이 똑바로 오는 회전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서현이의 장점이죠. 투심도 던지고요. 무브가 되게 많은 선수예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에서 뭔가 변화를 준 건가요? 아니 원래 스타일이 약간 3쿼터 형식의 선수였어요. 그 친구를 중학교 때 가르쳤던
했던 그 투수 코치가 강지현 코치라고 중학교 1학년 때 입학을 했는데 지금 같은 선수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오버스로우로 이렇게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런 투수였는데 그 선수한테 조언해주기를 그냥 편하게 던져라. 가장 힘을 쓸 수 있는 위치에서 볼을 던지는 게 중요하다. 얘기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 3쿼터 형식으로 나오게 된 거겠죠. 감독님, 프로에 간 제자들이 잘 적응해가지고 1군에 올라가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도 또 다른 어떤 바람일 텐데, 이렇게 뛰어난 선수들이 프로에 가서 적응하지 못하고 힘든 모습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뭐가 될까요? 그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제 판단에는 어려서부터 지도자들이 교육을 시키는데 자기 거를 심어주려고 하는 이런 야구로 강압적으로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것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았고요. 네. 초등학교 감독을 했었거든요. 한 그랬죠. 10년 처음 정도. 시작하실 때. 네.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식으로 이제 교육 방침을 좀 바꿨죠. 자기가 자기 야구를 할 수 있도록만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근데 현실적으로 어떤 팀 야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기의 색깔을 낸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아마 야구에서는요. 뭐 주위에서 원하는 만큼의 성과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아이들이 성과도 냈고 우승도 해봤고 여러 가지 결과물이 있어서 야, 고등학교 야구를 저렇게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겠어? 이런 얘기 듣지 말자. 그러니까 니들이 더 열심히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고는 했죠. 이전에 인터뷰에서 저한테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자신이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내 역할이라고. 그게 진짜 부모의 마음인데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막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기계적으로 플레이들. 맞죠. 저희 학교에서 훈련하는 걸 보시면 너무 산만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일 거예요. 방망이 칠 때 뭐 음악도 틀어놓고. 맞아요. 다른 지도자들도 많이 노력하시겠지만 특히 유정민 감독은 자율야구를 많이 추진하시네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애들이 프로에 가서 빨리 적응하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야구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알고 조금 접근하는 거 같아서 뿌듯하고 좋습니다. 감독님, 지금 그러면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서울고 출신의 유정민 감독과 함께했던 지금 1군에서 뛰고 있는 프로야구 선수가 누구지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몇 명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일단 제가 처음 이제 맡았던 선수가 최원준, 기아의 그 다음에 강백호, 이재원, 정우영, 안재석이, 이재현이. 이재원 선수도 감독의 제자시니까 올 시즌에 우여곡절의 계기가 많은데 감독님이 보실 때 고등학교 때 이재현하고 지금의 이재현하고 그 차이점은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 시간이 조금 걸리는 선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선수로 봤을 때도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포텐은 터지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터질 선수다. 비거리가 거의 메이저급의 비거리.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걔가 좀 부족한 게 좀 여려요. 얘가 너무 착하고 그런 부분에서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재원이도 홈런 치고 저한테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너무 뿌듯했고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가치가 있는 선수다 이런 판단을 하죠. 감독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멘탈이잖아요. 고교 야구에서 이 멘탈 관련해서도 서울고 같은 경우에 좀 뭔가 교육을 하거나 도움을 주려고 하는 면이 있을까요? 저는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수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지거나 아니면 삼진을 먹고 들어오거나 이럴 때 절대 고개 숙이지 말아라. 기죽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멘탈 코치를 또 고용을 해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마련해 줬고. 그래서 이 강백호 선수가 고개를 안 숙이고 계속. 맞습니다. 백호가 지금 하고 있는 야구가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의 야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잘못 보이면 좀 건방지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자신감이 항상 넘치는 선수였는데 보통 그러면 지도자들이 좀 누르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고 그냥 그거를 더 부각시켜줬죠. 넌 그래서 야구 잘하는 거야. 이렇게. 감독님께서 이제 영남대학교 출신이신데 서울고 선수가 영남대를 선택한 배경에는 돌아가신 장명보 스토리가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인스트럭터로 오셨었어요. 투수 같은 경우에는 이상훈이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용호라고 옛날에 두산에서 마무리 던지던 그리고 저도 있었고요. 그 장병부 씨가 와가지고 저희를
진짜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셨거든요. 일본 야구를 많이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저도 뭐 많이 성장을 했었죠.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인스트럭터를 하시다가 영남대학교 인스트럭터를 하셨어요. 거기로 가시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영남대학교 가자. 너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투수로 만들어줄게. 가계역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에 도장까지 파왔어요. 제가 도장을 찍었다니까. 그 자리에서 부모님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래서 가셔서 삼성 이제 지명을 받으셨던 거잖아요. 네, 그러다 이제 어깨 부상으로 결국 이제 한 시즌 만에 방출이 됐던 거죠. 감독님, 고교 지도자로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성적도 성적이지만 선수들의 진로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고 고3 선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명이 된 선수는 3명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선수는 이제 대학에 가거나 이제 다른 또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 건데 이럴 때 지도자의 가장 큰 고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살면서 야구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한 1000명이라면 100명 정도가 이제 지명을 받는 거고요. 1군에 100명이라는 선수가 있으면 25명 안에 들어야 되고, 돈을 많이 버는 선수들은 진짜 뭐 손에 꼽힐 정도의 선수들? 그러니까 그게 몇 프로나 될 거예요. 그렇게 야구로 성공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 야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죠. 좀 더 공부를 해서 트레이너를 한다든지, 요즘 데이터 같은 거 많이 수집하고 맞아요. 이러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도 나갈 수 있고, 뭐 단장도 될 수 있고, 중요한 건 야구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실패라고 생각해서 야구를 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애들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독님, 이번에 그 프로에 지명된 3명의 선수들한테 딱 한마디 메시지를 전한다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뚫지 마라. 프로에 가서 주눅 들지 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어차피 그 많은 선수 중에 살아남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쫄지 마라. 유정민 감독의 이 짧고 굵은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한데요. 네. 지금 프로에 올라가는 모든 선수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불문율이란 말 있죠. 야구에서 불문율과 또 불문율의 사전적 의미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사회 구성원이 암묵적으로 지키고 있는 규칙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야구에서는 이 불문율이 몇 점 차 이상에서는 도루를 하면 안 된다. 또 상대 투수가 노히트 노런이나 퍼펙트 게임, 어떤 대기록을 이어갔을 때 기습번트를 하지 않는다 등등의 선수 플레이에 좀 제한을 두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불문율을 어긴 선수나 팀한테는 빈볼이나 유협구 등을 던지는 등의 행동으로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는데요. 9월 15일 창원 SSG전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 손아섭 선수가 타이밍이 타석에서 조금 템포가 길어서 그런지 몰라도 살짝 타임 비슷하게 좀 빠지는 느낌, 네네. 빠지는 느낌이 들어오는데 그 사이에 도루가 돼버린 거예요. 고현준 선수는 모든 상황이 꼬여버린 거죠. 네네. 뭐 점차는 6점 차이밖에 안 났고 타자가 이렇게 빠지려고 하는 동작에서 나는 그냥 투구를 했는데 주자로 도루했어. 약간 기만행위라고 스스로가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고효준 선수가요. 네네. 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위협구가 날려간 것 같은데. 네네. 네. 근데 그런 상황들이 약간 이렇게 얽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종원 코치는 6점 차밖에 안 된다. 사실 제가 고효준 선수랑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직접 못 나눴고요. 네. 이종호 코치랑은 전화 통화를 해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정프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보통 뭐 기사도 그렇게 나왔어요. 5를 한 게 5점 차 앞서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5점 차는 아니었죠. 6점 차 리드를 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왜 고효준 선수가 6도 아니고 5를 했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종호 코치는 지금 NC가 5점 차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냐 앞서고 있는데 왜 도루 하냐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종호 코치가 6을 표시한 거죠. 네네. 지금 6회다. 6회면 도루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제 표시한 거예요. 그렇죠. 네. 보통 우리가 서로 얘기하기에는 뭐 7회 이전에 뭐 몇 점 차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그 상황은 전혀 아니었던 거고 제가 볼 때는 이게 타임 손아섭 선수의 그런 작은 모션이 미리 빠지는 모션에 투수는 좀 템포를 길게 해서 가볍게 던지는 상황에서 주자는 도루를 해버렸던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오해가
있지 않았나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제가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네. 분명히 이게 모든 부분이 꼬인 거예요. 그쵸, 여러 네, 가지로. 네, 여러 가지로 꼬인 거예요. 그냥 네, 오해를 네. 할 수밖에 없는. 네, 서로가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꼬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경기하다 보면 특히 지금처럼 1승 1승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왜 팀들마다 다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이종욱 코치가 예전에 그 안영면 선수의 커브뉴 사건의 주인공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싸우는 거 싫어한다고. 근데 선수들 사이에서는 정해놓은 부분이 있다고 전 들었거든요. 정해 놨더라도 지도자 같이 시키면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 뭐 7회 뭐 10점 이상이면 도루 안 한다. 이런 거는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수가 정하기 전에 일단 감독님들부터 뭔가 선을 정해 놓으면 그렇죠. 선수들은 뭐 거기에 대해서 사인 미스나 뭐 작전 지시 불이행 뭐 이런 것들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네. 나 혼자 불문을 지키려고 사인 안 해도 안 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네. 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불문율은 어느 정도는 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승부의 세계에서는 불문율은 말뿐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KBO 리그 역대 최고의 이루수입니다. 정근우 프로가 메이저리그 3호기 주최한 홈런 더비 이벤트에서 화끈한 홈런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9월 17일이었죠. 어제였네요. 네.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열린 FTX MLB 홈런 더비 X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결승전에서 LA 다저스 팀에 속한 정근우 선수가 팀의 4번째 타자로 등장해서 혼자 15개의 홈런을 쳤고요. 보너스 점수를 포함해서 20점을 얻었습니다. 결국은 다저스 팀이 이겼죠? 네, 이겼습니다. 네.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곽윤기 선수, 그다음에 곤잘레스 선수, 네. 미국에서 소프트볼 선수 네. 이렇게 4명에서 한 팀이 되어가지고 네. 준결승에서는 시카고 컵스 이승엽 감독이 속해 있는 팀을 이기고 결승에서는 박용태 선배가 속해 있는 보스턴 레드삭스를 이기고 우승을 네. 했는데 저는 그렇게 높은 곳에서 그렇게 높은 지대에서 쳐본 건 처음입니다. 네. 팬들이 너무 밑에 계셔가지고 사실 이승엽 해설위원이 홈런왕이잖아요. 그렇죠. KBO 리그에서 467개 홈런을 기록했고요. 또 안타왕 박용택 위원은 KBO 리그에서 2,504개의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이 두 레전드들을 다 꺾었어요. 제가 제일 어리잖아요. 또 최강야구 또 홈런왕에 대한 또 저는 또 네임 밸류가 있기 때문에 네. 처음에 인터뷰하러 갔는데 저한테는 뭐 할 말이 없냐 말보다는 나는 실력으로 보여주겠다 네. 이렇게 했는데 진짜 1등을 해버렸네요. 곤잘레스 선수랑 이번에 같은 팀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뭐 WBC에서 만난 적도 있고 맞다. 네, 같이 경기해본 적도 네. 있고 LA 다저스 경기를 윤희 선수 경기를 보면서 LA 다저스 저도 굉장히 팬이었는데 참 야구하는 모습이 젠틀하다 참 멋있다 진짜 실제로 봐도 똑같더라고요. 네. 전날이죠. 네. 저한테 한국에서 정말 한국만의 뭔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게 없냐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근데 뭐 매운 거 먹을 수 있냐 했더니 매운 거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짱구네라고 빨간색으로 뭐 낙지도 들어가고 뭐 돼지고기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칼국수 면사리 넣고 밥볶아 먹고 하는 건데 네. 낙지 해부하는 모습이랑 이런 거를 보면서 굉장히 신기했나 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영상까지 다 담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너무 맛있었다고. 이번 홈런 더비가 이제 영국에서 먼저 치르고 이제 한국에 왔고 이제 멕시코로 간다면서요. 네, 다음 달에 멕시코. 네. 있습니다. 그럼 그 선수들이 다 또 멕시코를 가는 거죠? 그죠, 아드리안 고려사하고 다, 예, 다, 예. 인플루언서들은 다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프로는 안 가나요? 초청해주면 가는 거고. 이런 대회가 이제 내년부터 9개로 늘린대요. 야구를 되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메이저리그에서도 많이 지금 주최를 하고 있어서 KBO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신경 써가지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느꼈습니다. 네, 곤잘레스 선수뿐만 아니라 니스유셔, 지오바니 소토, 또 자니 곰스 등 메이저리그 은퇴 선수들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메이저리그를 좋아하는 팬들은 굉장히 볼거리가 많았던 그런 이벤트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야구시다에 우리 안방마님인 정프로가 거기서 이승엽 선수를 능가한 그런 또 성적을 보여줬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모. 뭐 오늘 커플이야. 윤준호.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뿅뿅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달린다는 것. 무한한 경쟁을 위해. 때론 희망으로 가득한 나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달린다는 것. 일상으로의 건강한 복귀를 위해.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